저는 딱 나오는 순간 너무 멋있다. 아, 교수님. 아니 그리고 양복도 제대로 딱 입고 음. 그 왜 와이셔츠가 막 찢어질 듯하게 이렇게 딱 그 약간 이 사실 핵무기를 실제로 개발하기까지는 뭐 14만 명 정도의 인력이 소요가 되고 또 지금으로 치면 300조 정도의 돈이 들었다는데 원자 폭탄 개발의 아버지로 한 명의 과학자가 불린다는 게 그 논란이 보여주는 영화 캐릭터들이 사실 약간 그렇잖아요. 배트맨도 그렇고 고뇌하고 막 거대 악과 싸우는데 본인이 악이 되는 다크나이트가 되는 막 이런 걸 막 보면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 감독이라서 오펜하이머가 그걸 딱 보여줬고 거기에 꽂혀가지고 이 영화를 만드는 것 같다. 저희가 지난번에 삼체 토크 이후로 네, 자연스럽게 그 장하원 선생님과 김현 선생님이 요 코너를 계속 맡아주시는 걸로. 아, 네. 저희가 영화를 STS의 관점에서 과학 영화를 SF 영화 혹은 뭐 과학 영화를 STS의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보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저희 이과 여자의 사이드 코너로 하기로 했고요. 네, 오늘은 오펜하이머로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아주 큰 틀을 제가 약간은 또 진행자로서 아주 크게 이제 좀 틀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저희가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다음 영화로 어떤 걸 할 거냐, 3체 이후로 두 번째 영화로 뭘 선택을 할 거냐를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선택하게 된 뭐 이유나 하여튼 계기나 뭐 이런 거 얘기를 조금 가볍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영화 얘기를 할 때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아주 큰 틀이 있잖아요. 그 영화 속에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과학에 대한 이야기. 네, 요렇게 그냥 좀 큼직한 틀을 좀 두고, 그러나, 네,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는 대로 좀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모든 걸 시작하기 전에, 혹시 뭐 어떤 저희에게 공유할 만한 어떤 근황 토크를 먼저 우리 장하원 선생님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 소개 혹시 해야 되나요? 뭐 굳이 네. 소개, 그쵸. 이제 안 해도 되죠? 네, 네, 저 네, 네. 여전히 부산대에서 여전히 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황이 없는 게 근황이네요. 네, 그렇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니까 잘 네. 지내고 계시고. 네, 김연아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 김연화입니다. 저는 어제 드디어 학기가 끝났고요. 오, 제가 이제 있는 대학원 수업들이 대부분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수업이 끝날 때 기말 보고서를 쓰거든요. 페이퍼를 내는데 드디어 어제 아침에 원래는 일요일 저녁까지 내야 되는 거였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월요일 새벽에 내고 드디어 모든 수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로써 저는 오, 사실 박사과정에서 들어야 되는 수업을 다 들어서 이제 수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와, 와, 축하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이런 기쁜 소식을 공유할 수 있게 네, 돼서 네, 영광입니다. 네, 네, 제가 그래서 조금 걱정을 했어요. 요즘에 한참 이제 수업 마무리하고 기말 페이퍼 막 쓰실 텐데, 과연 이 긴 영화를 다 보고 오늘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 네, 걱정을 했는데, 깔끔하게 다 마무리하시고, 네, 오늘 또 많은 얘기를 들려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사실 무슨 영화를 두 번째로 얘기를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저희가 어쩌다가 이걸 선택하게 됐죠? 오펜하이머를? 어, 어,
어떻게 하다가 선택을 했는지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제가 오펜하이머에 대해서 별로 영화 자체를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한때는 제가 크리스토퍼 놀란의 엄청난 팬이었는데 어느 순간 도대체 이 영화를 점점 길게 만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걸 안고 가만히 앉아서 보는 게 너무 힘들다.' 극장 가서 보는 것도 너무 힘들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길게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편한 의자에 앉아 있어도. 그래서 약간 좀 안 보려고 '아 너무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이제 영화관 가기보다는 집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을 이용해서 OTT. 보는데 OTT들을 이용해서 보는데 그 3 시간을 앉아서 볼 수 있다는 거는 3 시간 동안 아무도 내 집에 있더라도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는 상황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만 봐도 "엄마 뭐야? 재미없어. 이거 왜 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집안에서 3 시간짜리 영화를 본다는 게 너무 사치스럽고 한편으로 '이런 사치스러운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라니 약간 불매다.' 생각을 하면서 나 개인적으로 혼자 보이콧을 하다가 이제 영화에 대한 찬사가 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음. 죄송합니다. 네. 언제나 그렇듯이 '아 이 영화 나는 불매하는 이 영화를 왜 보는 거야. 내가 또 보고 욕해 줘야지.' 하면서 아, 네. 역시. 그렇게 봤더니 네 얘기할 거리가 또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건 얘기하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보면 3 채도 안 보려고 남들 다 볼 때 안 보다가 그죠. 쪼끔 끝물에 막 그때서야 보고 음. 네 '할 얘기가 이렇게 많구나.' 막 이러면서 그랬던 장원 선생님은 영화 네. 저도 사실은 3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보는 사치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설거지하면서 본 장면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상태인데 저는 수업 때문에 봤어요. 과학사 수업을 이제 진행할 때 오펜하이머 주도의 맨해튼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한 어쨌든 과학사에서의 주제이기 때문에 특히 학부생과 이제 전쟁과 뭐 냉전 시기 과학 기술에 대해서 논의할 때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기 때문에 이제 영화 얘기를 좀 수업에 섞어 볼까 하고 오펜하이머를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은 보기 시작했는데 처음 봤을 때 생각보다는 물론 제가 3 시간을 한꺼번에 보진 못했지만 확 빨려 들어가긴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당연히 첫 장면이 그러니까 뭐 첫 장면 하여튼 초반부 영화의 초반부에 오펜하이머가 청문회에서 이렇게 난도질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영화 초반부에 나올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면들이 초반부부터 나오면서 이제 뭐랄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오펜하이머는 어쨌든 오펜하이머가 굉장히 이제 영향력 있게 그리고 아주 과학자들과 그다음에 또 정치인들의 지지를 받으며 활동하던 그 시기만을 다루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오펜하이머 개인의 인생에서 보자면은 비극적인 장면들부터 영화가 꺼내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밌게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네. 음. 저도 뭐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 상체랑 저는 굉장히 거의 비슷한 경로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어. 보나마나 일단 오펜하이머 자체가 이제 남성 과학자인데다가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미 뭐 맨하탄 프로젝트와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미 사실은 많이 알려진 어 과학자고 알려진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뭐 궁금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궁금해서 보는 영화는 아니라서. 그래서 사실 뭐 계속 '굳이 봐야 되나?'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3 시간이 완전 조각조각 저는 게다가 또 이거를
약간 1.2배속 약간 이렇게 해 놓고 봤거든요. 이 3시간 내에 내가 이걸 어떻게 이 온전히 보기는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인제 뭐 기차 안에서도 보고 집에서도 보고 식탁에 앉아서도 보고 소파에 앉아서도 보고 정말 다 조각 내서 봐서 아마 진짜 영화관에서 3 시간 동안 몰입해서 풀로 보는 거랑은 또 좀 달랐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영화적인 경험의 차원에서 보면. 근데 하여튼 현실적으로는 그랬고 저 역시도 함채처럼 두 분이 이렇게 비판적으로 특히 우리 그 김연아 선생님이 그 다른 분들의 이 오펜하이머 영화 평에 대해서 또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요것도 이제 같이 얘기하다 보면 이게 사실 좀 이렇게 까려고 얘기를 하는 게 이 동기부여가 확 되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이 토크에서 보면 김연아 선생님의 그 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영화 선택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게 말하면 까려고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연구한 거 자체가 완전 맞아요. 무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앞에 사람들이 선행 연구를 뭘 했는지 보다가 이 부분이 정말 이렇게 설명이 되나? 하면서 이제 시작되잖아요, 연구의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연구자의 태도가 아닐까? 라고 막 포장됐나요? 네, 막 그 박사 과정을 마치신 훈련이 잘 되신 김은하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거 저희 그 이 토크를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저한테는 거의 요 코너가 앞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남들이 잘 모르고 있는 뭐 어떤 SF 영화라든지 과학 영화나 이런 거를 발굴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함체도 그렇고 오펜하이머도 그렇고 굉장히 이미 많이 회자가 된 음. 영화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영화를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 저희만의 어떤 차별성이 더 돋보이기도 할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도 괜찮을 것 같다. 남들이 많이 얘기한 영화를 우리가 얘기를 음. 하는데 똑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다르게 얘기한다라는 걸 오히려 더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도 되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음. 네. 하여튼 저한테는 또 개인적으로는 이 오펜하이머가 개봉했던 시기가 그 바비 영화 있잖아요. 음. 그게 개봉했던 시기랑 약간 겹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바비를 되게 좋아했어 가지고 그 영화가 이 오펜하이머 때문에 되게 묻혔던 기억 음.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좀 가지고 영화를 음. 봤습니다. 음. 음. 안 그래도 그때 당시에 막 개봉하고 이랬을 때 그 임수연 선생님이 바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 주셨던 게 네 지금도 기억이 그죠. 나는데 사실 음. 그때도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보고 싶었는데 저는 그 한국에서 바비가 개봉했을 당시에 잠깐 독일에 잠깐 나갔다가 오는 시기랑 겹쳐 음. 가지고 이게 날짜를 좀 못 맞췄고 근데 독일 갔다 왔더니 벌써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바비가 굉장히 흥행하고 있다 막 이런 음. 얘기를 듣고 약간 안심하고 갔다 왔는데 개봉관이 없어졌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래 가지고 못 맞아요, 본 맞아요. 상태로 음. 게다가 제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넷플릭스에도 바비가 안 올라와 있어서 음. 아직까지 음. 못 보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다르게 어떻게 보려면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짬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편으로 근데 음. 오펜하이머는 또 이렇게 여전히 계속 당시 개봉관에서도 되게 오랫동안 상영했었고 또 음. 넷플릭스도 금방 올라오는 약간 이런 영화가 돼서 이것도 약간 좀 그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음. 음. 제 기억으로는 그때 놀란 감독이 한국 오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음. TV 프로그램 뭐 알쓸신잡 그 류의 프로그램에도 아. 예. 예. 맞아. 그거 나왔다는 나왔었고 얘기 그걸 봤던 거 기억나요. 예. 네. 그리고 그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인가 그 왜 전기 편전? 네. 뭐 물론 번역은 더 전에 됐지만 요 음. 시기에 막 엄청 베스트셀러 그게 막 엄청 1000 페이지 넘는 되게 맞아요. 네. 두꺼운 책도 잘 팔려 가지고
네. 유독 우리나라에서 오펜하이머 영화 인기가 음. 많았던 걸로 음. 기억합니다. 음. 네. 음. 맞아요. 우리나라가 저는 사실 로버트 오펜하이머라는 이름을 그 과학사 공부를 시작하고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자폭탄 맨하탄 프로젝트는 너무 잘 음. 알고 있었지만 저는 이제 과학을 전공했지만 그쪽을 뭐 과학사나 이런 걸로 전혀 들여다보지 않았던 사람으로서는 사실 전공을 하면서 이름 자체를 처음 들어봤어 음. 가지고 '아 이런 음. 사람이 이 사람이 수장이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정치적 뭐 입장 이런 게 있었구나.'를 좀 뒤늦게 알게 됐던 케이스인데 모르겠어요. 음. 다른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약간 원자폭탄 이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이라든가 호기심이 계속 있는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에서. 네. 과연 음. 과학자의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었는지 그 과학이 개발되는 거 혹은 그 개발된 결과 원자폭탄에 대한 궁금증인지 그것도 약간 좀 궁 저도 궁금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음. 음. 네 유독 인기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음. 그게 아마도 일본, 그죠. 우리가 해방되는데 기여를 네. 한 네. 그런 거랑 관련이 있지 음.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도. 네. 네. 음. 음. 맞아요. 그러네요. 개봉일이 8월 15일이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랬구나. 네. 개봉일도. 아. 그 얘기가 또 나오긴 했었는데 아. 제가 보기에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자체가 워낙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감독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어 개봉일 음. 자체까지 맞춘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직도 계속 저는 세계에서 이만큼 핵폭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나라가 없을 것 음.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핵이 떨어져서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 계속 나오잖아요. 실제로 음. 가능한지 아닌지를 떠나서 계속 언제든지 뭐 "서울도 불바다로 만들어 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고 살다 보니까 음. 더 이거에 대한 그게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음. 네.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SF 영화를 했었고 약간 SF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근데 이 영화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SF는 아니잖아요. 음. 근데 지금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근데 음. 저는 이 영화가 완전 역사가 뭐 팩트로만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음. 어 역사적 사건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는 이 영화도 SF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쪼금 음. 더 해로웨이식의 해석인 거죠. 그냥 좀 더 사이언스와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들 내러티브로 보자면 이 영화가 얘기해 주는 내러티브 이런 식으로 보자면 우리가 SF로 다루면서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음. 한편으로는 또 삼체랑 또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음. 삼체는 완전히 이제 허구적인 이야기였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어 실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라서 저는 한편으로는 삼체는 외계인과 싸우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영화에서도 직접적으로 막 나치랑 일본군이 등장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삼체인이랑 싸우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거랑 좀 음음음. 비슷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음. 이 동맹군끼리만 어떻게 하는지를 어떤 대처들을 하고 있는지가 막 벌어지는 그리고 과학자들이 여기서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벌어지는 그래서 되게 삼체랑 비슷한 근데 과거에 있었던 현실판 모습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음. 음. 저도 선체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뭔가 이 과학이 특히 핵폭탄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없애려고 하는 적이 함체에서는 외계인인데 여기에서는 음. 뭐 독일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음. 소련도 있고. 근데 사실 그들이 실체적으로 어떤 위협을 지금 막 가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뭔가 뭐 이렇게 미리 막으려고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적을 두고 음. 이제 그 적에 대항하기 위해서 과학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게 음. 되게 비슷했고, 또 하나는 여러 명의 과학자들이 등장한다라는 것도 되게 비슷해 가지고. 음.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함체에서는 저희가 되게 좋아했던 게 여성 과학자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나온다. 이게 너무 좋다. 이거였는데 오펜하이머는 남성 과학자들이 한 명이 아니라 정말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건 정말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과학자들의 성품에서 부각되는 그런 요소들이 다 일종의 괴짜스러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때 막 이렇게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뭔가 조화롭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싸우고 아니면 웃고 그런 좀 뭐랄까요? 이렇게 사회적인 상황에서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되게 단순한 상태를 띠는 그런 사람들로 나오기 때문에 오펜하이머가 이제 중점적으로 나오고 그 사람과 이제 그로부스 장군과의 뭐 그런 관계 같은 것들은 좀 볼만하게 이렇게 이런 관계였다가 뭐 이렇게 바뀌네, 이렇게 관계가 쌓이네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게 영화들이 그려지고 있지만 나머지 과학자들 간의 그런 소통 장면은 진짜 이 두 사람이 서로 협력 관계인가, 뭐, 아니면은 나중에 대척점에 서는가 이런 것들도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되게 빨리빨리 그리고 서로의 약간의 비사회적인 모습들만 잠깐씩 나오는 상태로 이렇게 지나가 버렸던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되게 비슷하게 느꼈던 게, 오펜하이머가 그중에 제일 뭐랄까, 그, 제가 이제 요런 용어를 쓰고 싶은데, 너드들의 모임인데, 오펜하이머가 제일 세고, 이제 그 나머지 과학자들도 사실은 다 못지않게 다 너디한 거죠. 음, 그래서 이들이 분명히 약간 과학자 사회라고 할 정도로 되게 많은 과학자들이 모여 있긴 한데 뭔가 이들 간의 의사소통이나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굉장히 막 우리가 막 보통 생각하는 막 서로 대화를 하고 그래서 뭔가 하나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고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냥 서로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툭툭툭툭 하고 그리고 특히 뭐 오펜하이머랑 그로우스 장군이랑 서로 이제 그로우스가 오펜하이머 찾아와서 왜 처음에 이 맨하탄 프로젝트를 맡기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도 보면 되게 전형적인 음, 나를 이렇게 대한 뭐 과학자는 네가 처음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서로 그냥 툭툭툭 하면서 서로 뭔가 하여튼 그런 식의 대화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과학자들끼리 약간 상대방을 뭐 떠보는 듯한 대화 아니면은 그냥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동위원소 뭐 수입 뭐 수출하는 그런 것도 과학자들에게는 뭐 동위원소도 필요하지만 맥주도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위트 막 이런 걸로만 이루어졌는데 이게 역사가 흘러오고 일이 벌어지고 핵폭탄이 만들어지고 이게 되게 저한테는 이런 게 진짜 이들만의 사회성 되게 음, 독특한 약간 과학자들의 사회성? 음. 음,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그 사회성이라는 잣대를 어쩌면 우리의 기준? 갑자기 제가 과학자랑 대척점에 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는 거 아닐까. 저는 한편으로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막 하는데 그 이제 관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물론 다 알아챌 수 있게 영화가 되게 잘 만들어지긴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안에 있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불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갑자기 종이를 지네끼리 돌려봐요. 수식 뭔가 계산해낸 거야. 그래서 이 계산 결과 안 돼. 그럼 자기네끼리 이렇게 돌려보고 왜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말로 전혀 하지 않고 그 계산 음, 결과 수식을 보고 안 되네? 약간 이런 걸 모두 다 거기서 깨닫는 거죠. 그 안에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음, 옆에서 봤을 때, 관객으로 봤을 때, 안 된다고 저 사람들은 생각하는구나는 알겠는데, 왜 안 음, 되는지는 이제 그들끼리만. 그게 근데 대화로 막 되는 게 아니라 음. 수식 하나, 뭐 어떤 진짜 딱 한 가지, 뭐 이런 데이터 하나, 음, 이걸 가지고 막 그걸 딱 보면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이 다 동일하게 순간 납득을 하는 그래서 음, 저 사이에서 논쟁은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는구나. 음. 한편으로 엄청 논쟁거리도 아닌 거죠. 그냥 다 같이 봤을 때, 그러네. 이거는 안 되네. 혹은 이거는, 그래도 될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음, 납득해버리는 그게 약간, 되게 재밌다. 저 과학자 사회들이 저렇게 보인다는 게 되게 재밌다. 약간 음. 그런 음. 생각도 들었고, 한편은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영화를 좀 약간 높게 쳐주고 음. 싶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들을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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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음. 오펜하이머가 어쨌든
오펜하이머가 하여튼 리더로서 무언가 이제 뭐 그 어떤 계산, 예를 들면 무언가 어떤 계산이 필요할 때 그 계산을 해야 될 사람을 딱 지정을 하잖아요. 직접 찾아가거나. 그래서 나중에 뭐 아인슈타인에게 자문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누구 같은 팀의 누구에게 계산을 빨리 해오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리고 또 계산이 잘못돼서 잠깐 위기가 닥쳤던 순간들도 보면은 다 그런 계산 결과를 가지고 사실 과학자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했던 사실 어떤 사회적 관계를 쌓는다는 게 과학자들에게는 그런 계산 결과를 공유하고 뭐 실험 결과를 서로에게 알리고 뭐 그런 것들이었으니까 연아 선생님 말 듣고 보니까 저희가 과학자에게 너무 일반인 수준의 그런 말로 표현되는 그런 어떤 경계들을 요구한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그런 면에서 좀 재밌었던 게, 이게 오펜하이머와 그로브스 사이에서도 논쟁이 좀 벌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연구 성과를 빨리 도출하기 위해서 오펜하이머는 계속해서 너무 이렇게 보완을 가하기보다는, 구획화를 하기보다는 과학자들끼리 서로 잘 소통할 수 있는 빨리빨리 그 결과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계속했었고, 그로버스는 그에 비해서 좀 이 지식이나 기술의 보안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구획화된 그런 구조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충돌했던 지점들이 조금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학 지식 그리고 어떤 기술적 성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이 영화가 말해주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학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얘기해봐야 될지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되게 비교가 됐던 게, 음. 방금 이제 얘기했던, 저는 이제 그 너드들의 뭐 사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게 사실 뭐 약간 뭐 열등하다거나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되게 과학자 사회 특유의 어떤 그 소통과 합의의 방식이 있는 것 같아서, 김연아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사실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거랑 되게 비교가 됐던 게, 그 공산당, 공산주의자들의 모임하고 과학자들의 모임이 되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모임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펜하이머가 그래서 과학자 사회에서는 되게 좋은 리더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공산주의자로서 리더가 됐다면 사람들을 하나로 막 똘똘 뭉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가 안 돼.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을 움직이기보다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되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로브스가 얘기한 구획화랑 또 연결이 되는 거는, 되게 과학자들의 자율성을 되게 잘 보장을 해주더라고요. 뭐 수소폭탄 하고 싶어? 그러면 연구해. 뭐 막 이런 식으로. 너는 앞으로 빠지고, 뭐 너는 네 거 하고, 뭐 대신 누가 하고, 이거를 되게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 그거를 잘하게 해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꼭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뭐 언제든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또 책임자들끼리 또 계속 소통을 하고. 근데 거기에서도 무슨 합의를 하려고 하는 거 없이 그냥 내비두면서, 근데 또 그게 전체적으로 또 크게 어떤 큰 그거는 같이 가는. 저는 그게 되게, 이런 게 되게 과학자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일 수 있겠다. 그리고 왜 뭐 원자 폭탄 뭐 투하에 대한 찬성 반대도, 제가 막 기억나는 게, 청문회 때 막 오펜하이머한테 막 그런 거 추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오펜하이머의 답이, 나는 과학자들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전달했다. 약간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있다라는 거 다 얘기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도 또 소통을 하는데, 그걸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좀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르게 받아들이고, 이게 뭔가 하여튼 좀, 이게 소통의 방식이 되게 다르다? 어, 일하는 방식? 뭐 하여튼 그런 걸 좀 많이, 더 대비가 됐던 것 같아요. 음.
네.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재밌고 좋았던 것 같은 게 딱 말씀하신 그대로 자율성을 음, 얼마나 보장해 주냐.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소통의 이거 그게 약간 머튼이 얘기했던 과학 태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기도 한데 서로 공유하고 막 지식을 공유하고 음, 음, 자유롭게 하면서 발전해 나간다. 과학적 커뮤니티는 그렇다. 이렇게 그랬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로버스 장군은 계속해서 보안 이게 음, 소련이나 독일로 뭔가 빠져나갈까 봐 보안 유지를 하려고 했고 그래서 한 사람이 모두 다 그걸 알아버리는 거에 대해 굉장히 두려움을 음, 갖고 있었고 근데 음, 오펜하이머는 이 과학자들이 연구하려면 서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서로 각자 결과들을 나왔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빨리 가지. 음, 빨리 가려면 이걸 다 오픈해야 된다라는 딱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음, 전 거기서 재밌었던 게 텔러가 중간에 자기는 수소폭탄 해야겠다. 이거 아니다. 이거 음, 말고 빨리 음, 수소폭탄을 해야 된다. 그게 더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오펜하이머는 아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 지금은 원자 폭탄 했더니 텔러가 그럼 나 나갈래. 그러니까 아 그래 나가지만 마. 너 네가 그냥 여기서 수소폭탄 음, 계속 개발해. 근데 나가지만 말고 여기 있어.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음, 아 정말 이 안에서 각자 자기 하고 싶은 걸 계속하면서 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당장 엄청난 돈이 투입됐고 빨리 가야 되는데도 그 안에서는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막 하는 그 모습들이 되게 되게 재밌다 싶으면서도 윗사람이 보기에는 만약에 알았으면 이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쟤네들 지금 뭐 음, 하는 거야? 1년은 더 빨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러고 있어? 약간 그랬을 것 같은데 한편은 그렇게 음, 모습을 보여주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과학자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 영화에서 한편으로 그거를 미국의 특성으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미국 과학의 음, 특성. 음, 왜냐하면 음, 거기서 중간에 나오는데 오펜하이머가 이미 독일의 굉장히 천재가 벌써 원자폭탄에 대한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음, 하이젠베르그가 있다. 근데 걔가 음, 그 과학자는 나치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떡해? 그쪽이 먼저 하면 어떡해?" 그랬더니 오펜하이머가 "근데 거기에는 반유대주의가 있어. 그래서 그 과학자는 빨리 성공을 못할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과학이 더 빨리 뭔가를 만들어내고 음, 더 성공을 할 수 있지 그쪽에는 정치가 음, 나치 이제 가 이게 영향을 미치는 반유대주의 정치가 과학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음,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은 아마 느리게 갈 수밖에 없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과학 자율성을 중시하면서도 그 과학이라는 거는 미국의 과학. 그 자유롭고 가장 최상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과학은 미국의 과학.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해서 음, 국가마다 과학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건가.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의 정수가 자유로움이고 모두 다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그거를 국가의 선에서 다르게 작동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음.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신 미국은 공산주의가 음, 약간 반 유대주의처럼 반공산주의 때문에 음, 네. 그게 그쵸. 네. 그게 또 과학자들을 또 괴롭히는 네. 음, 맞아요. 오염 변수? 네. 음. 그래서 한편으로 그게 여전히 영화에서도 자유로운 과학을 해치는 무언가 그러니까 항상 정치고 그래서 약간 이걸 계속해서 정치와 과학을 대립시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오펜하이머가 그 사이에서 굉장히 뭔가를 막 조율을 하면서 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완전 두 개가 대립돼 있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건 아닌 것처럼 열어주는 그 두 개의 경계를 열어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음 그렇게 음, 보였어요, 영화가. 굉장히 어, 이상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오펜하이머가 처한 그 상황이. 그러니까 음, 이게 사실 삼체도 그렇지만 어떤 우리가 빨리 물리쳐야 되는 적이 있고 특히 이제 전쟁 중에 막 과학의 온 모든 그 자원이 집중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야말로 과학자가 굉장히 막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기의 자율성도 막 주장해도 좀 어떻게 보면 양해가 되고 음, 그래서
그래서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이게 저는 보면서 '아 과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 어 음, 모든 사회가 다 과학자만 바라보고 여기에 모든 자원을 투여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아 심지어는 공산주의자 그런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굉장히 이 사람한테 많은 힘이 집중이 되고 그 안에서 자율성도 보장이 되고 막 사실 두 가지 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음, 자원을 내가 얼마나 지원을 받을 거냐. 음,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얼마나 과학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연구를 할 거냐. 이 두 개가 사실 같이 보장되기가 되게 힘든데 요 단기간 동안 그 두 개가 어떻게 보면은 충족이 되면서 되게 이상적인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음 이 음. 사회 아니 고 상황이 벌어진 모습을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음, 해 봤습니다. 맞아요. 그런 음. 것도 진짜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영화가 3 시간인데 오히려 앞부분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 원자폭탄 음. 만들기까지. 근데 생각보다 원자폭탄 만드는 게 영화의 한 중반부 쪼끔 지나가면서 딱 원자폭탄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머지 음음. 1 시간 동안 뭔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히 거기까지가 되게 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음, 그런 과학자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근데 보면서 '아 왜 그러면 맨하탄 프로젝트 수장으로 저 그로버스 장군은 오펜하이머를 설 선정을 했을까?' 왜냐면 이 앞에 맨 처음에 보여주는 게 오펜하이머가 되게 천재라고 알려져 왔지만 맨 앞에 굉장히 학생 시절 불안하고 그리고 음. 지도교수한테 막 핍박받고 쿠다리 먹고 막 "너는 부모한테도 가면도 가지 말고 여기서 청소나 해." 막 약간 이런 식의 얘기를 듣는 걸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뭐 지도교수가 얘를 미워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실험 보면은 실험 장면인데 실험을 너무 못하는 모습들이 막 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 천재 과학자라는 게 사실은 모든 걸 다 알고 그걸 다 음. 잘해서 천재가 아니라 음, 실험은 되게 못하는데 사실 이론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은. 음, 근데 또 이론을 잘하기에는 그 부호가 와서 "어 그래 너 뭐 좀 잘할 것 같아?" 약간 하니까 지도 교수가 "아 쟤 수학은 못해."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음. 수학을 또 못하는 하지만 이론을 되게 잘하는 되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리학 이론을 잘하려면 수학을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음, 그런 사람이었던 거고 수학은 잘 못하는. 그럼 보어가 근데 얘기를 하죠. "아 수학 그거 뭐 수학은 악보 같은 거야. 네가 음악만 들을 줄 알면 돼. 악보를 못 읽어도 음. 돼." 약간 이렇게 음. 하면서 이제 격려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론물리학자로 가게 돼서 이론물리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양자역학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국으로 도입한 사람인데 그 버클리였던가요? 그 대학에서 이제 로렌스 교수를 만났는데 로렌스는 완전 실험 물리학자인 거잖아요. 만나자마자 이 사람은 가속기를 막 만들고 있었고 자기 음. 랩에서. 그 이론학자와 실험 물리학자의 둘의 만남.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원자폭탄을 개발한다는 거는 실험 물리학자가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당장 뭘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음, 근데 거기에 로렌스 교수가 아니라 이제 오펜하이머를 앉혔다는 것 자체가 '아 여기서 오펜하이머의 뭔가 다른 가능성을 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혹은 실험 물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앉혔나? 근데 또 오펜하이머가 약간 보여주는 게 실험 물리를 완전 배척하는 건 아니고 '내가 이런 물리 이렇게 했는데 진짜 이게 맞나? 실험 물리로 보여주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음, 그 초반에 이제 로렌스와 대화할 때도 "아 이건 이론적으로 안 돼."라고 얘기했는데 로렌스가 "그래. 이론적으로 안 되는 건 맞아. 근데 내가 실험을 했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아 이론과 실제 실험은 좀 다를 수 있다. 다르게 간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오펜하이머가 "아 절대 아닌데? 네가 실험 잘못했을 거야." 하지 않거든요. '아 음, 실험으로도 되는 부분들이 있구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이라서 '아 이 맨하탄 프로젝트에 앉혔나?' 약간 음, 근데 그런 걸 되게 음, 열린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는 음, 완전 초천재 나만 맞고 이런 게 아니라 두루두루 의견을 들으면서 열린 사람으로 보여지는 그런 게 영화에서 그렇게 보여져서 '아 이런 음. 사람이 가장 어떻게 보면 과학과 또 사회와 연결된 과학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처럼 또 한편으로 보였어요. 네. 이 맨해튼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 그러니까 굉장히
물론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오펜하이머에게 주어진 임무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하는 데 필요한 여러 과학자들을 섭외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그 사람들의 지식을 결집시키는 그런 어떤 과학 행정가, 그러니까 과학자라기보다는 이제 과학자로서의 경험을 갖추면서도 이제 설득 능력이 뛰어난 어떤 행정가로서의 면모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오펜하이머가 행정 경험 자체는 없었지만 어쨌든 제가 어디서 읽기로는 수업 능력 같은 것들이 좀 뛰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 음, 가르치는 능력. 그리고 영화에서도 보면 어쨌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과학자까지도 참여시키는데 짤막짤막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언변수를 발휘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아마 뭐 이게 사후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능력들이 결국에는 오펜하이머가 과학 행정가로서 이 프로젝트를 성취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음, 정치적인 예, 음, 능력도 좀 있는 것 같고 음. 약간 오펜하이머 개인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이론 물리학의 어떤 그 자체의 특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혹은 과학에서 이론의 어떤 역할? 그러니까 실험이 어, 이론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간 그 과학자들을 막 매혹하는 힘 있잖아요. 과학자들을 결집시키는 힘. 약간 그런 거를 음, 상징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음, 과학자라는 개인의 어떤 뭐 오펜하이머 자체의 어떤 뭐 성격과 이런 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등에 업고 영화에서 이제 보여주는 게, 아, 과학에서 이론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뭔가 좀 그런 생각도 약간 과학이랑 좀 연결을 시켜보자면. 음, 음, 그리고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이거는 뭐 과학이나 과학자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 왜, 거기 로렌스 그 역할을 한 배우와 오펜하이머의 그 차이가, 약간 뭐랄까, 그 피지컬의 차이가, 그, 아, 왜, 조시 하트넷이 하잖아요. 그 로렌스를. 저는 딱 나오는 순간, 너무 멋있다. 교수님. 아니, 그리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맞아. 그 훨씬 그쪽이 매력적이긴 오펜하이머의, 해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네. 아니, 첫 장면부터가 왜 사이클로트론이가 그거 실험 도구를 장비에 딱 음, 매달려서 막 하고 맞아요. 있는 그 조시 하트넷의 하필 다른 과학자들은 좀 안 그런데 그 조시 하트넷이 유독 그 역할이 이렇게 되게 막 음, 양복도 제대로 딱 입고 음, 안경 딱 쓰고 막 근데 그 왜 와이셔츠가 막 찢어질 듯하게 이렇게 딱 약간 음, 이 피지컬로 실험 장비에 딱 매달려 딱 어, 내려오는 그 하필 왜 그렇게 시작하지? 그래서 저는 그래서 되게 또 음, 오펜하이머랑 되게 우리 비교가 많이 임소연 됐습니다. 교수님 꼬시려고. 네, 요거는 뭐 편집해 주셔도 됩니다. 아, 근데 약간 외모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화학 교과서에서 이제 닐스 보어의 되게 젊은 날의 사진이 교과서에 실려 있었어요. 그걸 보고 반한 거예요. 그래서, 아, 보어 너무 멋있다. 그때 또, 고등학교 때부터 과학을 너무, 그래서, 심지어 보면 잘생기기까지 했네?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이 영화에 보면 음. 약간, 저는 딱 보자마자, 심영래 씨가 오, 맞아. 약간, 약간, 신영래 아저씨 같은 사람인데 보네? 막, 그래서, 나의 음, 부호가, 나의 부호가 이렇게 깨졌구나. 물론 근데 부호 사진 찾아보면 말년에는 약간, 확실히 이제 나이가 음. 들면 약간 그렇게, 제가, 음, 저의 마음을 뺏어간 부호는 없어지긴 했는데, 음, 네, 그래서, 아, 여기 나오는 음. 과학자들도 참, 음. 네. 아니, 저는 근데 반면에, 예, 일부러 약간 그렇게 좀
그 차이를 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 네. 실험이 주는 그 실험에서는 왜 김혜나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장비와 그 실험 과학자의 몸과의 이 인터랙션과 음, 엔게이지먼트 이런 게 되게 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 피지컬한 어떤 바디를 더 음, 좀 도드라지게 하지 음, 않았나? 음. 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네. 군인들은 또 몸이 약간 좀 거기 그로브스 장군이나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나왔고, 음. 음, 그런 그리고 모습도 오펜하이머가 보여주는 것 같아. 워낙 말랐다고 음. 알려져 있고, 뭐 정신질환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서 음, 심약한 이미지로 음, 그리지 않았나. 굉장히 퀭한 눈, 음. 약간 음. 불쌍해 보이는. 아니, 잘생긴 분들한테 마음을 뺏기는 분들이군요. 저는 되게 오펜하이머가 좀 불쌍하게 보여서 굉장히 오펜하이머에 집중을 해서 봤는데, 아, 그러시군요. 아, 근데 또 이제 아인슈타인은 진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음, 가지고 머리 음, 하얗게 막 이렇게 음. 헝클어지고.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약간 캐릭터들에서 조금 좋았던 거는 그 우리가 과학자들 사진으로만 봤었는데 적어도 이 영화에서는 움직이면서 말을 하잖아요. 음. 근데 그 억양들도 다르고 뭐 약간 아인슈타인이 갑자기 영어를 막 유창하게 하는, 너무 당연한 건데 유창하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유럽 억양으로 얘기하는 걸 듣고 음. 그렇구나. 맞아. 저 사람들이 다 유럽에 있다가 막 모였으니까 너무 음. 당연한 건데 그런 것들이 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서, 물론 대부분은 이제 미국 음. 과학자였지만 중간중간 드러나는 게 억양들이 막 나타나고 하는 게 좀 재밌었어요. 음, 음. 한편으로는 과학자가 우리가 과학이나 과학자에 갖고 있는 이미지는 약간 유니버셜 음, 하다는 혹은 음. 초월적인 사람이라는 건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걸 음. 영화에서 보여줘서 이것도 되게 좋다. 그리고 이제 아인슈타인이랑 대화하는 장면 중에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나는 내 나라가 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독일에 있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음. 그러니까 "내 나라가 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내 나라를 버리고 왔어. 너도 네 나라를 버리는 건 음. 어때?" 약간 음. 공산주의 경력 때문에 계속해서 음. 고초를 음. 당하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펜하이머는 "나는 내 나라를 너무 사랑해. 버리지 않을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게, 굉장히 초월적인 과학자들이 아니라 과학자들도 다 어느 국가에 매여 있고, 근데 음. 다만 국가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어느 정도는 주어져 있는, 그리고 음, 되게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게 음. 보여지는 것 같아서 그게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깔려고 시작했는데 영화를 보면서 다 좋네 그런 얘기들 워낙 과학자들을 하게 사랑하시는 되네요. 우리 김연아 선생님은 음, 과학자 캐릭터는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아니 역시 여러 명 나오는 숫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여러 명 나오니까 음. 그중에 뭐 맞아요. 사랑하는 과학자도 있고 안 사랑하는 몸 과학자도 좋은 있고. 과학자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네요. 어 진짜 아니 전 그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여기서 또 제가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그 중간에 약간 초반에 오펜하이머가 그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려고 과학자들을 막 끌어들이기 위해 설득을 하면서 나서잖아요. 근데 그중에 한 과학자의 대사 중에 하나가 어 "나는 물리학의 300 년의 음, 역사가 이렇게 폭탄으로 만들어져서 인류를 위협하는 폭탄이 되는 걸 원치 않아."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거절을 하는 그게 나오거든요. 그게 저는 너무 음. 인상적이었어서, 한편으로는 이 원자폭탄이 그전부터 약간은 그랬지만 '과학이 세계를 파괴하고 있다.' 이런 뭐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고 오존층 파괴 이런 것도 사실 다 과학 기술의 결과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급기야는 인류를 다 파멸에 몰아넣을 원자폭탄의 개발까지 가는 식으로 우린 음. 상상이 돼 왔는데, 과학 기술이 약간 굉장히 인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는 걸로.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인 거고. 근데 나는 과학의 성과가 그런 식의 위협을 초래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처음으로 얻어지는 굉장한 성과가 그게 되는 게 싫어라고 얘기하는 과학자도 과학에 속해 있다는 음. 게
한편으로 너무 되게 인상적이었고, 음. 그리고 우리는 왜 저런 과학자들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많이 안 했을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아무리 이론이나 실험을 하고 과학을 연구해서 결과적으로는 원자폭탄이 만들어지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보일 수도 있을지언정, 적어도 그 사람이 그걸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적어도 모든 과학자들이 어떤 특정한 하나의 결과로 귀결되는 거를 원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그걸 좀 더 부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다 싸잡아서 "결국 네가 했던 것도 다 원자폭탄 만드는 데 벌어진 일이잖아."라고 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제 충돌들이나 약간 그런 얘기들, 그냥 다만 과학을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가 좀 부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음. 음. 심지어 오펜하이머 자신도 굉장히 어 이 맨해튼 프로젝트를 주도할 때랑 그 이후에 태도가 조금 많이 바뀌었다고 알고는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이 영화에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오펜하이머가 맨해튼 프로젝트를 성공하는 데 크게 기여한 과학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공한 과학자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어떻게 보면은 그 과학계, 뭐랄까요, 과학계 전체의 경향성을 보여주는 듯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영화에서 오펜하이머의 태도는 상당히 이 이게 핵무기를 실험적으로 기술적으로 성공시키는 것과 그 뒤에 핵무기를 투하하는 어떤 정치적 결정을 계속해서 선긋게 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연아 쌤이 말한 과학자를 설득할 때도 이게 어쨌든 히틀러 손에 들어가는 우리가 이런 무기를 가질 자격이 있는지는 뭐 확실치 않지만 뭐 히틀러 손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뒤에 이제 어떻게 쓸지 말지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또 무기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게 실험이 성공한 뒤에 아마 그 핵 투하한 뒤인가 아니면 그 전인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어떤 또 옆에 과학자가 우리가 핵을 제일 잘 아는데 이 폭탄에 대해서 뭔가 얘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음. 그렇게 얘기했더니 오펜하이머가 뭐 폭탄을 만들었다고 해서 음. 우리에게 그 쓰임을 뭐 결정할 더 많은 뭐 책임이나 권리가 있는 거는 아니다. 그건 이제 정치인들이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선긋게 하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오펜하이머 개인의 어떤 언급으로도 나타나지만 당시 이제 그 그로버스 장군이나 트루먼 대통령 같은 사람들도 계속 오펜하이머나 그 당대 과학자들에게 했던 얘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이 실험이 성공한 뒤부터는 갑자기 오펜하이머에게 살짝 냉담해지잖아요. 음. 오펜하이머가 목매달던 계속 연락하던 음. 그로버스나 아니면 음. 거기에서 뭐 이런 무기 관리하던 어떤 군인들이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음. 당신은 신경 끄고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음. 나오면서 오펜하이머 표정이 약간 당황하는 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음음. 하여튼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죠? 뭐랄까, 이 과학과 정치, 그러니까 이 냉전 내지는 뭐 전쟁 시기에 과학과 정치가 굉장히 막 이렇게 결합해서 과학자들과 정치인들이 결합해서 서로 지지하고 그러면서 무기를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가 하면 결국에는 이게 어떤 순간에 그 선이 그어지는, 그리고 과학자의 책임을 스스로도 좀 분리해내고, 물론 이게 아까 연아쌤이 말한 그 과학자는 아니고 오펜하이머의 대표적인 그런 태도긴 하지만 그런 태도들이 부각해서 그런 태도들을 이 영화가 좀 부각해서 보여줬던 것 같긴 해요. 이 오펜하이머의 죄책감이라는 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모호하게 그려지는, 그러니까 이게 죄책감을 느끼긴 하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이 핵폭탄의 위력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수소폭탄 개발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개발 당시와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고 과학의 어떤 이런 진행은 막을 수 없었던 일이고 이런 언급들도 계속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결정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도
기억이 나네요. 음. 사실 그 부분이 참, 어, 비겁해 보이기도 하고, 예. 어, 그러니까 왜 그 오펜하이머가 막 한참 그 트리니티 실험 성공한 후인가 뭐 하여튼 음. 그때 보면은 그런 대사도 있잖아요. 뭐 나는 뭐 세계의 파괴자가 되었다. 음. 이러면서 자기가 되게 그리고 뭐 내 손에 뭐 피를 음. 묻혔다. 음. 이러면서 어떨 때는 자기가 마치 이 모든 거를 다 책임이 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또 방금 그 장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꼭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만들기만 했지 뭐 이거에 대한 모든 책임까지 우리가 질 필요 없다 또 이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이 오펜하이머의 굉장히 저는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내가 세계의 파괴자가 되었고 막 이런 되게 자아 비대한 이런 것들을 이게 되게 보기 되게 괴로웠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비대할 거면 끝까지 책임도 그렇게 자기 자아를 비대하게 갖고 가야 되는데 책임지고 이럴 때는 또 되게 또 발 빼고 이러니까 되게 비겁한 모습? 그치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저도 뭐 그렇게까지 막 그렇다고 오펜하이머를 한 사람을 완전히 막 완전 무슨 뭐 나쁜 사람으로 막 만들 뭐 그럴 의도라기보다는 과학자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런 부분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아까 장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되게 막 지원을 많이 받고 막 자유롭게 연구하고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어느 순간부터는 넌 이제 손 떼. 약간 음. 이렇게 되면서, 진짜 막 갑자기 연락 그렇게 막 하던, 사람이 연락 안 하고 막 진짜 저도 그 장면이 딱 눈에 보였거든요. 이게 무기가 되는 순간, 무기로 쓸 수 있다고 딱 실험 성공한 그 이후부터는 갑자기 군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너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것 좀 직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음. 약간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 장면들이 보여주는 게 저도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결국은 그래서 나가사키 이쪽에 폭탄이 투하됐다는 거를 이 사람이 방송을 통해서 음, 들은 누군가한테 듣잖아요. 그러니까 음, 자기가 다 만들었는데 음, 뭐 어떻게 될 그 이후로 될지는 듣지도 못했고 전혀 자기한테 보고라도 될 줄 알았는데 보고도 없이 그냥 제3자를 통해서 듣는 그 충격적인 장면들이 보였는데 그걸 음, 통해서 오펜하이머는 굉장히 자율적이고 구획 없이 막 만들었지만 그 오펜하이머가 통제하고 있는 이것은 전체적인 정치인이나 혹은 의사결정자들의 구획된 하나였구나. 음, 이게 음, 보여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음, 결국은 오펜하이머도 특정 구획이 있었고, 뭐, 다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전쟁이 어떻게 치러지고 음,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주어지지 않고, 음, 결국은 원폭 개발에만 자기가 음, 굉장히 구획 없고 모든 걸 다 가졌고 막 승인 나지도 않았는데도 가서 막 해대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영화도 보여졌고 아마 오펜하이머도 그렇게 믿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가 음. 진짜 이제 신까지 트리니티까지 성공하니까 신이 된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구획 속에 하나에 음, 들어있었던 음, 거를 깨닫게 되는 음. 장면이었던 거지 않을까 싶어서 음. 이 영화 자체도 물론 전쟁의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쟁에 동원된 과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너무 음.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음. 과학이 특정한 목표를 위해 달려갈 때 굉장히 과학은 우리가 딱 저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특정한 결과를 위해서 달려간 건 아니었는데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큰 세상 안에서 그 결과를 위해서 달려가는 걸로 구획되어 있었던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여기서 과학자들은 그 큰 세상을 또 어떻게 그렇다고 과학자들은 언제나 눈 가려진 채로 있고 그 위에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든 걸 결정한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적어도 여기서 음. 그렇게 그려져서 그럼 과학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또 오펜하이머가 그래서 자꾸 목소리를 계속 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구획화 대행 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면에서는 더 이상 폭탄 개발을 하지 못하게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닐까. 내가 그래도 전문가니까. 내가 가장 음. 잘 아니까. 근데 이제 그게 또 그 목소리마저도 이제 구획화돼서 나중에는 이제 공산주의와 연계됐다. 이런 걸로 딱 시켜버리면서 더 이상 음, 말을 못하게 해버리는.
그런 음. 과정들이 또 그려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오펜하이머에 대한 청문회는 결국에는 오펜하이머가 이 전체 그 구획들 밖으로 밀려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할 일은 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성취와 관련된 그런 일들은 일단 다 한 거고, 이제 오펜하이머 없이도 오펜하이머가 그 주요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음. 되더라고. 이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뭐 테일러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사실은 간첩이냐 아니냐, 그 표면적으로는 그것을 평가받는 자리였지만 그런 벌 받는 자리가 아니라 진짜 밀려나는, 음. 그러니까 그 구획 바깥으로 쫓겨나는 그런 음. 자리였던 것 같고, 그게 사실은 아인슈타인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아인슈타인도 E는 MC 스퀘어라는, 어떻게 보면은 원자 폭탄의 위력 같은 것들을 계산해낼 수 있는 중요한 식들을 만든 사람이지만 양자역학을 받아들였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제 후배 과학자들에게서 좀 어느 정도 약간 뒷방으로 밀려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상을 받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음. 오펜하이머도 한참 밀려나 있다가 마지막에 정말 어떻게 보면 뒷방 과학자로서 다시 지위를 인정받아서 그저 주인공 과학자들과 주인공 정치인들에 의해서 상이 수여되는, 더 이상 위험인물도 아니고 요주인물도 아닐 때 음. 받는 그런 모습들로 영화가 그려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장면이 되게 뭐랄까 어 되게 어떻게 보면 씁쓸한 거잖아요. 상을 받고 이제 진짜 네가 했던 과학이 정말 되게 대단한 과학이었다. 과학적 업적을 상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음. 사실은 그게 "너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 뭐 이런 얘기를 전달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씁쓸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게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과학과 이런 거에 있어서 단순히 네 편이야 내 편이야를 가르는 게 되게 어렵구나. 한 음. 잣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느꼈던 게, 그 루이스 스트로스? 음. 얘가 사실은 오펜하이머가 자꾸 자기한테 딴지를 거니까, 그리고 음. 초반에 자기가 과학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면박을 한 번 음. 확 줬잖아요, 모든 사람들 문 음. 앞에서. 이제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 있다가, 그래서 오펜하이머한테 약간은 여기 영화에서 어떤 과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개인적인 복수심, 그리고 또 음. 다른 여러 가지 자기의 정치적인 뭐 이런 입지 때문에 오펜하이머의 청문회를 이제 기획을 한 건데, 음.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는 그게 똑같이 반대로 자기한테 되돌려지는데, 여기서 믿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당시 원자폭탄을 개발할 때 오펜하이머와 약간 반대 측에 섰던 시카고 학파 쪽 사람이 음. 스트로스의 청문회 증인으로 설 거다. 얘는 맞 분명히 너한테 되게 좋은 얘기를 해줄 거다라고 이제 주변 참모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 나와서 정작 그 사람이 한 얘기는 자기는 스트로스에 완전 반대한다. 음. 음. 왜냐하면은 제가 오펜하이머를 개인적 복수 때문에 과학자의 명예를 다 실추시켜 버렸다. 과학자로서 했던 일들을 다 완전 나쁘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둘이 완전 논쟁하고 대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른 맥락에서는 그 둘이 사실은 뭐 음. 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음. 스트로스가 완전 판단을 잘못한 그런 것들이 보여주는데, 또 그렇게 화합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결국에 또 과학자들이 이제 오펜하이머를 뒷방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랄까 논쟁이랑 혹은 이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혹은 화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그때그때 되게 달라지고, 단순히 과학자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구나, 이런 음. 것들이 또 보여지는 것 같아서, 이 과학자들의 또 나름의 정치적인 활동들이 있는 거다. 이게 음. 과학과 연결돼 있건 자기 이론을 위해서건 혹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건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하고 있다. 이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스트로스가 결국은 역으로 과학자들한테 당하는 스토리로도 음. 보였거든요, 이 영화 자체가. 그래서 음. 굉장히 정치로 성공한, 그러니까 허름한 구두 따기에서 그 성공한 사람조차도 결국은 과학자들한테 정치적으로 당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게, 과학
각자가 사회와 동떨어져 있는 않은 그런 음, 측면으로 그려진 것 같아서 음, 재밌었어요. 음, 음. 맞아. 그 부분이 되게 의외였던 것 같아요. 음, 음. 저는 또 하나 여기서 이게 되게 과학자가 구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 과학자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했던 게, 그냥 이 정책 결정권자들은 이 사람들이 폭탄을 맞으러 올 거야 하고 맡긴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자기네들은 모른다. 나는 과학을 모르니까 그거는 네가 할 일이고 음, 과학자들이 할 일이니까 해와라. 한데 그 트리니티 실험이 진짜 이렇게 위험했다는 걸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음, 왜냐면은 그 굉장히 작은 확률이 제로에 가깝지만 제로는 아닌 확률로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공기 중에 모든 원자들의 체인 리액션으로 다 폭발해 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음. 그냥 단순히 트리니티란 실험이 일어난 그 작은 로스알라모스 한 구석에서 일어난 폭발이 결국 지구 전체를 다 망하게 할 수도 있는 실험이었는데 과연 이거를 의사결정권자들이 모두 알고 그 실험이라는 거를 허락을 했던 걸까? 음, 싶기도 하고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사실 그게 약간은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인슈타인도 이거 이럴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제로가 아니니까 그럴 음, 거면 넌 당장 그만두고 그리고 나치한테도 알려야 돼. 걔네도 그만두라고. 왜냐면 음. 이게 이 폭탄이 한 곳에만 터지지 않고 연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래서 지구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거 알려야 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실험을 직접 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와 이렇게 진짜 당시에 그냥 전쟁 중에 떨어뜨린 폭탄이 아니라 실험으로도 온 지구가 멸망할 수 있었다는 거를 이 과학자들만 알고 있었다는 게 너무 저는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와 이거는 진짜 어 정책 결정권자들은 자기네들이 다 모두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전혀 컨트롤되지 않았던 음, 그런 선택이 일어났던 거라서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이렇게 누군가에게 맡겨 놓고 이게 구획하고 이러는 게 좀 안 그러면 너무 위험하다? 이런 걸 그러니까 그렇다고 과학자들을 컨트롤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음. 이게 계속해서 열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다. 그걸 해 봤기 때문에 그런 걸 의미했던 거 아닐까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음. 실제로 영화에서도 아마 그 물론 실제 역사적으로 뭐 정확히 그 시점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영화에서는 그 트리니티 실험하기 직전에 음. 그로버스와 그게 아마 서로 과학자들끼리 내기를 걸잖아요. 음. 음. 이 트리니티 음. 실험했을 때 이 폭발력이 얼마일지에 대해서. 근데 음. 오펜하이머 되게 낮게 걸었어요. 뭐 3킬로 음. TNT인가? 아무튼 음. 음. 3만이었나? 아무튼 다른 과학자들에 비해서 생각보다 되게 음. 낮은 수치를 걸었고, 뭐 한 맞춘 과학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페르미가 계산한, 방금 연하 선생님이 얘기해준 정말 지구의 대기에 점화가 돼서 온 지구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거는 사람 없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내기 음. 주도하는 사람이.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뒤에서 이야기할 때 이제 그로브스가 방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오펜하이머가 이렇게 음. 물어봤더니 지구가 날아갈 수도 있다. 그 확률을 얘기하는 거다. 연쇄 반응이 멈추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걸 음. 그제서야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진짜 저도 그 장면 보면서 이렇게 연하 선생님 말처럼 이렇게 생각보다 아주 완벽하게 불확실성을 제어하지 못한 상태로 이 과학 실험이 일어났구나라는 거를 일단 뭐 놀란 감독이 좀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트리니티 실험 자체가 사실은 오펜하이머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앞당겨지거든요. 그게 정치적인 맥락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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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루먼 음. 대통령의 바램과 그걸 잘 알고 있는 그로버스가 계속 이제 앞당겨서 실험을 하라고 해서 막 궂은 날씨 속에서도 아무튼 음. 그 계산 결과도, 물론 계산 결과 실제로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확률이 제로는 아닌 상태로 이게 단행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진짜 위험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트루먼 대통령과 오펜하이머가 면담할 때도 트루먼 대통령은 소련이 핵 무기를 아마 개발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는 장면이 있었나 아니면 이게 역사적인 사건 장면이 있었나요? 영화 속에? 네, 있었 그런 얘기가 네, 나왔던 것 있었던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근데 음. 오펜하이머는 그 시기쯤 되면은 이제 이 핵무기를 뭐 다른 나라들이 특히 소련 같은 국가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더 이상 더 큰 무기, 진짜 수소폭탄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거는 군비 경쟁밖에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었던 시점일 텐데 그런 점들을 보면은 정말 아까 김연아 선생님 지적대로 이 과학자들이 가장 잘 아는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뭔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남아 있는 것 같다는 음. 생각을 영화 보는 동안은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음. 음.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아까 동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 과학 철학자 이자벨 스탠 저 스탕제가 말했던 그 슬로우 사이언스 이 선언에 대한 게 진짜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영화를 보는 내내. 거기서 이제 스탕저는 단순히 이제 뭐 전쟁에 동원된 과학을 얘기하고 있진 않고 그냥 지금 우리의 과학이 지식 경제에 동원되어서 달려가고 있다. 근데 그게 결국은 파괴로 이끌어 갈 거라는 이제 전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걸 막아야 될 뭐 전쟁을 막아야 될 적군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폭탄을 만들고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여전히 과학은 계속 동원되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과학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탠자는 그래서 과학자들이 눈을 떠야 된다. 그 내부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과학이 어떻게 다른 문제들과 연결될 수 있는지. 근데 단순히 내가 뭘 했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연결될 것 같아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애초에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현재의 문제들이 무엇인지, 좀 더 바깥에 있는 문제들, 좀 더 큰 문제들, 과학에 이렇게 뭐 하나를 계산해내고 이런 게 아니라 큰 문제들을 같이 염두에 두는 사람들이 과학에 많이 들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시선을 바꿔서 봐야 된다라기보다는 과학이라는 영역에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약간 음. 스탕즈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이 좀 교육 음. 방식이나 과학자는 이런 사람만 과학자야 딱 이렇게 영역을 좁혀서 경계를 짓기보다는 과학의 경계라는 걸 조금 더 넓히면서 과학자들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한편으로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과학의 영역에서 더 많이 훈련을 시키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조금은 과학을 천천히 가게 할 수 있게 그런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 아까 그게 그런 모습을 되게 이 영화가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안 된, 동원된 과학일 때 모두 다 빨리빨리 지금 해야 되고 이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사실은 이미 나치는 망했고 일본이 패색이 굉장히 짙은 상황에서도 음. 아직까지도 언제까지 질질 끌고 갈지 모르니까 여기서 빨리 우리 음. 아들들을 돌아오게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폭탄 개발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빠른 시기에 빨리빨리 해야 된다.' 약간 그게 우리 과학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 음. 같아서 굉장히 특수적인 상황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음. 아직까지도 우리 과학이 좀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단순히 여기서 영화에서는 무기를 개발해서 그렇지만 영화 안에서도 그 무기가 평화를 가져올 무기였던 거잖아요. 음. 오펜하이머도 생각했던 게 우리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지면 더 이상 상대방들이 음. 우리한테 뭔가를 하지 못하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 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과학들도 어떤 면에서는 음. 뭐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개선시킬 사업이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그런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음. 물어야 되는 걸 영화가 의도를 했건 그렇지 않았건 적어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과학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이때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음. 네, 그렇게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너무 동의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막 이 다양성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펜하이머가 진짜 너드인 건데, 이런 애들을 사실 뭐 과학을 그렇다고 이런 애들 하면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만 있으면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진 그런 행위에 동원되기가 너무 쉬워지는
것 음. 같아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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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렇다고 해서 '과학을 규제해야 된다. 누군가가 규제' 이것도 반대긴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사실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도 규제된 과학이긴 하거든요. 딱 음. 음. 구획화되었고 결국은 음음. 그렇게 해서 딱 만들어졌을 때 가져다가 대통령이 가져다 쓰는 그런 식이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음. 동일한 결과들을 맞아요. 가져오는 거니까. 그래서 맞아요. 음. 그러니까 음. 가장 좋은 방법은 과학자들 안에서 사실 그런 밖에서 규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진짜 아까 김윤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더 큰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그런 의식이 있고 그런 거를 생각할 줄 알고 그런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이 충분히 많이 있으면 진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속도는 좀 느려질 수 있지만, 음. 어 이런 막 그 세계의 파괴자 막 이런 어 과학기술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저는 그게 계속 이 오펜하이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아까 장원 선생님이 처음부터 청문회에서 막 음. 쭈글쭈글해져 있는 모습부터 나오는 거 기대를 못 했다라고 하시는 게, 음.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시작함으로써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펜하이머에 대해서 일단은 약간은 음. 좀 음. 변호를 좀 걱정심? 깔고 그런 장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서. 음. 음. 왜 그 영화에서 보면 제일 바른 말 하시는 분이 이 오펜하이머의 부인이잖아요. 키티라고. 그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우리를 대변해 주는 것 같아. 음. 너 동정받고 네가 그렇게 죄를 저질러 놓고 네 음.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 동정받고 싶은 거냐? 정신 음. 차려라. 막 이런 말 계속. 음. 아니, 스트로스가 오펜하이머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내가 그 오펜하이머 청문회로 순교자랬나? 아무튼 순교자 음. 오펜하이머로 만들어줬다. 음. 걔가 음. 쓰고 싶은 그 거짓 죄책감의 왕관이를 자기가 씌워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음. 마지막에 막 음. 화내는 음.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되게 양가적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음. 이게 오펜하이머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순간 이게 사실 오펜하이머가 좋아할지 싫어할지도 사실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겠죠. 자기가 그만큼 진짜 프로메테우스 수준의 신화적 인물이 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발명가 신화잖아요. 사실 핵무기를 실제로 터뜨리기까지는 개발하기까지는 뭐 14만 명 정도의 인력이 소요가 되고 또 지금으로 치면 300조 정도의 돈이 들었다는데 음. 사실 음. 이것의 어떤 시발점이자 아니면 이 원폭 투하의 아버지? 원자폭탄 개발의 아버지로 음. 한 명의 과학자가 불린다는 게 음. 사실은 그치. 굉장히 이상한 일이잖아요. 음. 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맞아, 그리고 맞아. 아무튼 어떤 내러티브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인슈타인이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될 수도 있는 건데 음. 아인슈타인은 그 자리를 내려놓고 속편해진 모습으로 영화에 나왔고 지금 맞아. 우리 시대에는 이제 프로메테우스로서의 오펜하이머가 지금 상징처럼 있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동정심도 갖고 또 어떤 그렇지만 굉장히 위대한 과학자로서 이렇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위대한 역사적 인물로. 그래서 이런 내러티브가 갖는 그 문제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음. 진짜 아직도 진짜 임수원 선생님이 말한 대로 우리 모두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 부인이 얘기한 대로 이게 이런 벌 받는다고 이렇게 프로메테우스 된다고 용서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사실 그 부인 말도 잘 모르겠네. 아무튼 저는 이 한 명이 이렇게 신화적인 인물로 음. 집중 포화를 받는 거, 찬사도 받고 음. 동정도 맞아. 받고 음. 또 영웅시되는 음. 그런 내러티브가 음. 좀 어울리는 내러티브인가? 이런 의문점이 음. 있긴 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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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필요한 맞아. 내러티브야. 여기에 음. 대해서도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음.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영화가 되게 세부적인 모습들을 잘 보여주기도 하고 과학자들이 우리가 갖고 있던 이미지와 다른 모습들을 막 보여주는 것들은 좋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엄청 천재적이고 막 이런 면모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약간 약하고
막 약간 음. 정신적으로도 불안하고 학생 음. 때는 당했고 막 이러는 걸 시작해서 약간 좀 이 파괴신이라는 게 얼마나 나약할 수 있고 인간적일 수 있는 존재인지를 영화가 이제 보여주는다는 게 한편으로는 '아 그치. 기존의 관념을 좀 깨는 거에서 좋은데.' 한편으로는 또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아 그래. 사람이 어떻게 다 모든 거에 완벽할 수 있어.' 이런 면제부를 줄 수도 있는 서사여 가지고 이 음. 영화의 서사가 사실은 좀 마음에 들진 않는 거예요. 이거를 음. 모든 한 사람에게 다 집중해서 음. 과학의 신인 것도 신인 것처럼 이렇게 음. 됐다가 아니었다가 막 그래도 약한 사람인 것처럼 했다가 막 이런 하나의 이 내러티브가 음. 너무 마음에 안 들었고 음. 영화가 보여지는 게. 그럼 또 한편으로는 저는 약간 좀 그 부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부인도 그렇고 어쨌든 애인으로 나왔던 음. 왜 애인을 두고 저는 부인이랑 먼저 결혼을 한 사이에서 바람을 피운 줄 알았는데 애인이 있는데 딴 여자랑 결혼했더라고요. 그래서 음. '뭐야 이거는.' 근데 그래서 그냥 그 시대에는 뭐 되게 폴리가미와 폴리가미 폴리가미래. 아모르인가? 뭐 아무튼 뭐 폴리아모리? 아무튼 뭔지 모르겠네요. 있어 보이는 걸 쓰려고 했으나 정확한 단어를 모르겠네요. 아무튼 자유로운 사랑이 가능한 시대였나? 근데 나중에 부인이 얘기하잖아요. "너 그럼 뭐 나만 사랑했다고 했잖아." 약간 "그런데도 거짓말했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 그런 시대도 아닌데 이 음. 사람은 도대체 뭐냐 이거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여자들은 뭐 그런 식으로 그려지고 또 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은 아닌 거죠. 이 윤리라는 잣대도 물론 시대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음. 나중에 가서 폭탄 투하를 했더니 진짜 사람이 너무 많이 죽고 그게 난 너무 괴롭고 이런 것도 좀 덜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자기가 폭탄을 만들었던 거에 대한 괴로움이 사람이 많이 죽어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음. 그냥 음. 단순히 '아 내가 가졌던 지식을 여기에 썼더니 이제 어 평화는 오지 않고 오히려 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괴로운 거지. 그 다른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는 게 더 많은 대량 살상으로 이어지거나 지구가 파괴될 것 같아서 괴로운 건 아닌 것처럼 보여서 아 여기서 이 과학자의 죄의식이라는 게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또 다르구나. 한 사람을 죽였다고 괴로워하는 혹은 더 많은 사람을 죽여서 괴로워하는 게 아닌 다른 걸로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근데 또 한편으로는 거기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단순히 네가 했던 결과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죄의식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방식 거에 대해서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할 수도 다른 측면에서 후회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윤리를 그냥 단순히 '사람이 많이 죽어.' 이런 걸로 윤리를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음. 한편으로는 들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딴 얘기로 샜는데 원래 아까 여자 얘기하려던 거는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뒤에 오펜하이머 뒤에 되게 똑똑한 얘기들을 지혜로운 얘기들을 해 주는 여자 캐릭터들이 있는 거예요. 음. 그게 되게 우리나라 사극에서 많이 보던 여인천하 같은 느낌? 음. 그러니까 남자들이 곁에 앞에 나와서 다 막 하고 정치를 하고 막 과학을 하고 막 하는데 결국 그 해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안에서 우는 애를 보고 있고 막 음. 약간 음. 빨래를 걷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폭탄 실험 트리니티가 성공했을 때 자기 부인한테 뭐 빨래를 걷고 있고 뭐 침대벌을 걷고 뭐 이런 얘기를 침대법. 음. 그런 얘기로 암호를 주고받아야 되는 옛날 얘기에 나오는 그 암호 아닌가? 우리나라 옛날 흰 깃발을 달아라. 막 그런 파란 진짜 음. 깃발을 달아라 이런. 이게 가정에 매여 있는 이 여자들 그 음. 서사 이건 뭘까? 약간 논란이 여인천하 같은 서사를 지금 그러니까 보여주는 그게 실제일 수도 키티는 있지만 네. 이게 다 스트로스가 꾸민 거다라는 것도 바로 그쵸. 간파하고 진짜 예. 세상 다 똑똑한 이 모든 그러니까 뭐 정치와 과학의 막 그 경계를 넘는 사유 막 이런 거 다 여자들이 음. 그 네. 진도 그렇고 그 애인으로 나오는 음. 진도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는 이렇게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왔다 가고 그게 파워다." 막 이러면서 음. 그리고 뭐 음.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 맞아. 하여튼 그리고 저는 아까 또 그 김연아 선생님이 막 그 하시던 그 말씀하고 연결이 돼서 아까 제가 왜 그랬잖아요. 키티가 오펜하이머한테 뭐 그런 죄를 저질러 놓고 뭐 동정받고 싶냐. 이게 사실 제 기억으로는
원자폭탄 투하와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왜 그 진이 자살을 하잖아요. 뭐 타살인지 음. 자살인지. 음. 그것 때문에 오펜하이머가 엄청 괴로워하는 거를 보면서 인제 "왜 이렇게 괴로워하냐?"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인제 키티가 한 말이거든요. 근데 음. 저한테는 그게 약간 이중적인 의미로 들리긴 했어요. 너의 음. 죄라는 게 뭐 불륜도 있지만 음. 이런 그 핵폭탄으로 수많은 사람 수십만 명이 죽고 이것도 이제 같이 혼내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음. 했는데 음. 저는 이제 그거에 앞서서 오펜하이머가 아까 왜 김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던 게 그 "수십만 명이 죽은 거에 대해서 사실 괴로워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저도 느꼈던 게 자기랑 그러니까 그 관계에 있었던 지인이 죽은 거에 훨씬 음. 더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그 음. 일본의 그 수십만 명 죽은 것보다 한 명의 여자가 자기 때문에 뭐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 막 완전 훨씬 더 괴로워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그게 이들 이 저도 이제 결국에는 김 선생님이랑 같은 얘긴데 과연 오펜하이머의 죄책감이란 그 무고한 사람들의 그 죽음은 아닌 것 같다. 음. 그거보단 오히려 한 명의 여자의 죽음을 훨씬 더 괴롭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음. 음. 근데 그 음. 괴로움이 그래서 적어도 그런 면에 있어서 오펜하이머를 음. 다르게 했는가? 이것도 약간 좀 모르겠어요. 괴롭고 끝난 음. 건지 그냥 그 음 괴로움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같아 보이기도 했거든요, 한편으로는. 음. 맞아. 그걸 맞아. 괴로워하는 나. 나 음.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진이 모르겠어요. 진짜로 오펜하이머 때문에 죽었을까? 진은 어쨌든 그 안에서도 계속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던 상황에서 음. 오펜하이머 때문에 불안정해졌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거를 너무 괴로워하는 '내가 그때 갔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연락을 끊어 가지고 얘가 자살을 했다.' 하는 것조차도 너무 음음. 자아비내한 거 아니겠까. 그런 아니 당장 지금 폭탄을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 죽일 수 있는 폭탄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맞아, 그것도 맞아. '정신 차리라고 음. 부인이 얘기한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예 너무 그러니까. 네 되게 그래서 이중적으로 들렸어. 어. 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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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리고 영화에서 이 오펜하이머가 갖는 그러니까 오펜하이머가 어쨌든 추후에 이제 수소 폭탄에 대한 반대를 하잖아요. 반대를 하는 것에 어떤 반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스트로스가 약간 비판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판이라기보다는 쪼끔 우리는 보통 이제 아마 그 사회에서도 그랬을 거고 우리도 영화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게 오펜하이머가 이제 몇 번의 원폭 투하를 보고 나서 뭔가 생각을 바꾼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제 영화에 굳이 스트로스의 청문회 장면을 넣어 놓고 이 스트로스가 막 오펜하이머는 뭐 굉장한 어떻게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오펜하이머가 칼을 쓰고 있다.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 음. 고통을 느끼는 음. 척하는 거다. 어떻게 1945 년에는 고민이 없었는데 몇 년 음. 지난 1949 년에 이렇게 윤리적 고민이 막 늘어나고 뭐 음. 폭탄 반대를 하고 그렇게 되냐 사람이. 이런 음. 식으로 막 그 옆에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뱉어내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부분도 지금 임소연 선생님과 김연아 선생님이 얘기해 준 그 오펜하이머가 원폭에 대해 갖고 있을 법한 그런 죄책감의 실체. 그러니까 실제로 음. 그게 음. 아주 깊이 있는 죄책감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또는 다른 형태, 우리가 상상하는 아주 괜찮은 죄책감과는 다른 형태의 자신의 욕망이나 뭐 사실 음. 원자폭탄의 아버지니까 수소폭탄보다는 그 자기가 원래 개발한 그 원폭에 대한 애정이 더 높았을 수도 있고 과학자로서 음. 그런 해석들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과학사 연구에. 그래서 음. 이런 정말 이게 순교자로서의 오펜하이머가 아니라 스트로스 주장대로 사실 이 음. 사람은 자기 프로젝트에 대한 열망과 그것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 그리고 어떤 과학자로서의 인정을 받는데 만 몰두했던 그런 과학자로도 볼 수 있겠다. 이런 음. 해석의 여지가 좀 열려 있는 것 같긴 해요. 어. 음. 네.
맞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오펜하이머 역사를 평가할 때 공산주의자로 몰려가지고 청문회 때 고초를 겪었지만 마지막에 결국은 명예를 회복했다라고 하는데 명예 회복한 게 결국은 과학자들한테 상을 받는 장면이잖아요. 음. 아인슈타인이 말한 대로 그건 명예 회복이 아닌 거죠. 도장 음, 찍는 거지, 관뚜껑이. 아, 음, 정치적으로 네가 고초를 겪었는데 그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자, 관뚜껑에 박아줄게. 딱 이거인 것 같아서. 네,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키티도 음, 말하잖아. 왜 안 싸우냐. 음, 어, 어. 맞아요. 음. 그래서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약간 너무 음, 자기 연민을 계속 갖고 있는 듯한 느낌?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스트로스가 아까 장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뭐 가면 쓰고 있고 뭐 막 그, 응? 막판에 왜 그 음, 힐이라고 왜 음, 자기가 기대했던 과학자가 자기를 이렇게 등을 음, 돌리고 하면서 이제 막 폭발하는 장면 있잖아요. 음, 그게 저는 되게 카타르시스가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스트로스가 어느 순간 빌런으로 안 보이고 그때는 아, 음,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그러니까 키티랑 스트로스 약간 이제 두 명으로, 음, 그래서 막 스트로스가 그 순교자 얘기하고 뭐, 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음, 그 음, 욕망, 이거를 음, 정확하게 막 딱 얘기하는, 그러니까, 짚어주는, 음, 제일 정확하게 짚어주는, 사람이 두 사람, 스트로스랑 음, 키티. 그러니까 오펜하이머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게 해주는, 그리고 음, 굉장히 근데 그 핵심을 또 지르는 것 같은 부분들이 확실히 음,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음, 네. 저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하여튼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한 과학자에게 그가 뭐 욕망 덩어리였든, 그죠? 아니면 무고한 희생자였든, 뭐 순교자였든, 이 사람에게 이 엄청난 2차 대전의 어떤 뭐 전쟁과 뭐 원자폭탄과 이 모든 거에 대한 비난 플러스 뭐 명성 이 모든 거를 한 사람한테 이렇게 부여를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음, 음, 아까 김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그리고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다양한 과학자가 필요하다. 음, 라는 아까 김현 선생님의 말씀, 저는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음,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논란이 오펜하이머를 영화를 만들었던 게 딱 그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뭐 원자폭탄의 개발사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게 전혀 아니고 음, 논란이 보여주는 영화 캐릭터들이 사실 약간 그렇잖아요. 배트맨도 그렇고 고뇌하고 음, 막 거대 악과 싸우는데 본인이 악이 되는 다크나이트가 되는 막 이런 걸 막 보면 음,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 감독이라서 음, 오펜하이머가 그걸 딱 보여줬고 거기에 꽂혀가지고 이 영화를 만드는 것 같다. 그렇게 근데 과연 우리가 그 한 사람에게 모두 다 이걸 보여주는 게 옳은 여전히 유효한 서사인가. 음. 그래서 약간 놀란 감독이 약간 이러면 너무 제가 문제가 될 때 이제 약간 감 떨어지잖아. 여전히 우리가 그걸 원하는가. 그러니까 저는 음, 배트맨을 사실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서사를. 음, 근데 우리가 여전히 이런 서사를 원하는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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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서사가 네. 필요하지 않을까. 음. 저도 사실 한동안은 그런 서사를 되게 이렇게, 막 열등감에 쪄들었지만, 막 굉장히 막 세상의 중심이 되고, 막 이런, 진짜 다크나이트 같은 그런 서사가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음, 매력적이었는데, 그거를 약간 현실에서 그 서사를 정말 자기 걸로 하고, 목소리를 내는 왜 범죄자들이, 음,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저는 환상이 깨졌어요. 음, 환상이 깨졌고, 이게 음, 매력적이고 자시고 간에 이게 되게 해롭다. 음, 음, 라는 게 너무 저한테는 그 현실이 어떻게 보면은 이 가상 캐릭터에 대한 매력 지수를 이제 완전히 음, 압도를 해서 음, 더 이상은 사실 이런 캐릭터들이 좀 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고 음, 음, 약간은 이제 정말 현실에 발 붙이고 좀 보게 음, 돼가지고 음, 저도 김현 선생님 말씀처럼 네. 물론 논란이 그걸 의도했
하고 오펜하이머를 딱 요런 주인공으로 만들었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너무 몰입할 음, 필요는 없다. 음, 하지 말자. 하지 음, 말자. 더 음, 세게. 음, 음. 네.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그래서 논란이 보여지고자 했던 거는 결국 키티랑 스파크스였던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준 서사, 그런 사람 깨는 정신 차려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네, 그 짧은 시간에 다시, 놀란 감독이, 아니, 안주하지 제목이 않았구나. 오펜하이머인데, 그럴 제목이 거면 키티 이랬어야지. 어, 키티와 스트로스, 그렇지, 키티 그렇지. 대 스트로스의 대결. 논란이 어떻게 거기 이용당한, 아니, 논란 아니구나. 오펜하이머가 어떻게 음, 이용당하나를 보여준. 네. 네. 그래서, 그래도 너무 네. 감독님에 대한 욕으로 논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네. 아니야, 원래 이렇게 또 우리 얘기해주는 것 자체가, 그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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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오늘은 사실 더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긴 하지만, 네,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치고요. 저희가 모르겠어요. 이제 세 번째 영화는 뭘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역시 또 되게 까려고 시작한, 영화 이야기가. 물론 오늘은 그래도 상당히 좀, 결말도 좀 약간, 그죠, 비판적으로 끝난 것 같긴 하네요. 제가 음, 정리를 그렇게 해서 네. 그런지. 음, 네. 이번에도 좀 재미있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 영화는 뭘로 할지 또 열심히 고민을 해서 다음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내주신 김은아 선생님과 장원 선생님한테 감사드리면서 네, 두 번째 STS SF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